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 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8편 ERP와 숫자 경영의 완성, 그 중에서요 제5화 히피들의 PC혁명과 실리콘밸리 정신. SV는 실리콘밸리의 약자입니다. 8-5화 시작하겠습니다. 러스트벨트가 선벨트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요. 이 러스트벨트가 붕괴된 의미가 뭐냐?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 고도화의 시작입니다. 산업 고도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산업이 첨단 고부가치 산업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 동북부에서 미 남서부, 특히 실리콘밸리 지역으로 가고요. 제조업에서 기술 서비스업으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거대 중앙 집권 기업에서 무수한 혁신 기업으로 바뀌는 그런 구조 조정이 일어납니다. 고도화가 PC혁명으로 연계되는데요. 이 PC혁명으로 연계되는 과정이 오늘 주제입니다. PC혁명에 연계되면서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IT라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실리콘밸리 생태계가 활성화됩니다. 이번 화 요담화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PC란 말이 아직 없었어요. 그때 컴퓨터는 뭐냐? IBM 시스템 370이라는 메인프레임이었습니다. IBM이 독점을 하고 있었죠. 대기업, 군대, 정부 이런 데에서 쓰는 컴퓨터는 전부 다 IBM 메인프레임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IBM 370을 보면은 여기 리얼 테이프 있죠? 이게 이제 결국 인풋 장치고요. 여기 모니터가 있는데 이거는 PC가 아니고요. 이제 어떻게 돌아가나를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IBM 정책 중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소프트웨어는 무시하고 하드웨어 OS 미드웨어를 묶음으로 팔았습니다. 번들링. 그래서 소프트웨어 가격은 0원이었습니다. 근데 PC혁명이라는 게 생기면서 언번들링,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PC혁명, 퍼스널 컴퓨터 혁명은 기치가 뭐냐? 컴퓨터를 모든 사람에게 IBM 제국에 대항해서 컴퓨팅 파워를 개인에게 주자. 그래서 이제 70년대 PC가 등장하면서 사무, 교육, 오락 등 삶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PC혁명은 IBM 독점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IBM 메인프레임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PC는 뭐예요? 이거 완전히 반대죠. 특히 여기 보시면은 국가 대기업이 사용하지만 여기는 개인 또는 스타트업이 사용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1970년을 중심으로 70년대, 80년대 이제 일어난 혁명에 책상 위에 연산, 책상 위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PC혁명이 중간에 딱 있는 겁니다. 혁명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1971년부터 시작됩니다. 인텔이라는 회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75년에 알타르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는 이거는 컴퓨터 광들이 장난감처럼 놀았죠. 77년이 드디어 애플이라는 제품이 나옵니다. 애플 2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81년에 IBM PC가 출시되면서 여기에 이제 유명한 MS-DOS가 탑재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PC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71년도에 시작돼갖고 81년도에 완성된 것을 우리가 PC혁명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상용화된 1971년이 PC혁명의 시작입니다. 인텔 404라는 제품이 나타난 거예요. 이 제품은 어떤 거냐면 단일 직접회로 칩 하나에 연산장치, 제어장치, 리지스터의 핵심 CPU 기능을 통합해갖고 넣어놓은 그런 장치입니다. 즉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개인 도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완성한 겁니다. 이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진공관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1950년대 트랜지스터라는 게 발명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지스터를 묶을 수 있는 직접 회로라는 게 발명됩니다. 1960년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71년에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 즉 404, 여기 404라고 써있죠? 라는 제품이 나옵니다. 메인프레임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혁신을 일으킵니다. 단일 칩이었고요. 손톱 크기만 했어요. 손톱 크기. 그런데 메인프레임은 방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조 방식도 이제 인텔 404는 제품이에요. 근데 메인프레임은 뭐예요?
소비자 요구에 따라서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CPU가 반도체 제품으로 변하고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고 소프트웨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PC혁명을 이끌었는가? 누구예요? 누가? 슬그머니 사라졌던 히피라는 걸 제가 8편 1화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걸 읽어드렸을 겁니다. 히피들의 거점인 샌프란시스코의 중심으로 사라졌다. 화이트 칼라 주류 가정의 자식이지만 대학 중퇴 등으로 기성세대에 들어갈 수 없었다.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며 고울방에서 새로운 세계를 공부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PC혁명의 시작입니다. 먼저 이 사진은요. 우드스탁 페스티벌 참가자들 1969년이죠. 히피들입니다. 히피들이 무슨 일을 했냐? 많은 일을 했지만 아주 권력에 저항하고요. 또 반전운동을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장미꽃을 건네는 여성 히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잠수를 탑니다. 1973년에 베트남전이 끝나니까요. 잠수를 타다가 히피 세대의 화려한 등장이 시작됩니다. 히피 세대가 PC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네. IBM 프레임이라는 거를 기득권 세력으로 이제 딱 보고요. PC라는 건 자신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인식합니다.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스티브 워즈니액,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창업하면서 히피 문화와 기술적 순수성을 합친 그런 회사가 나타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인도까지 갔다 온 히피 출신이에요. 스티브 워즈니액은 완전히 기술광입니다. 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액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해적들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왜 히피들이 PC혁명을 촉발했느냐. 중앙집권적 권력과 통제에 반대하는 게 히피들의 기본 모토예요. 개인 해방 실험적 삶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DIY, Do It Yourself를 시도했고요. 또 공동체적 협력과 정보 공유를 중시했습니다. 이때 나타난 대표적인 클럽이 뭐냐면요. 홈브루 컴퓨터 클럽이라는 데서 컴퓨터 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히피들이죠. 즉 1975년부터 77년까지 실리콘밸리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컴퓨터 클럽입니다. 스티브 와즈니액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요. 초기에 참가합니다. 정보 공유, 오픈 토론, 클럽 잡지를 통해 설계도도 공개했습니다. 반기업 반특허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이거는요. 스티브 와즈니액이 애플 1 프로토타입을 홈브루 컴퓨터 가서 보여준 겁니다. 자기 제품을 보여준 거에 뜯어서 합판으로 만든 나무 박스죠. 여기에 기판 IC를 놓고 인테그리티 서킷을 놓고 이제 반도체들을 꽂아 놓은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상용화했느냐? 그 당시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가 조그만 둘 셋이서 하던 회사니까요. 아웃풋 장치는 이제 TV로 하고요. 인풋 장치는 이렇게 타이프라이터를 뜯어서 하고 이게 이제 자기네들 만든 컴퓨터죠. 합쳐서 상용화를 했답니다. PC혁명의 종착점은 IBM PC의 탄생입니다. 1981년. 결국 하드웨어는 인텔에 들어가고요. 소프트웨어는 MS-DOS, 이제 유명한 MS-DOS가 등장하죠. 그리고 브랜드는 IBM 브랜드입니다. 역시 돈이 들어가야 돼요. 바로 이런 게 나타나죠. 1981년에 IBM에 생산한 개인용 컴퓨터인데요. 이 컴퓨터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제 PC란 단어가 회자됐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IBM PC 할 때 PC는요. 원래는 보통 명사죠. 퍼스널 컴퓨터. 그렇지만 IBM PC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고유 명사화했습니다. 애플에 대항하는 MS-DOS가 들어가 있는 컴퓨터가 PC가 됐습니다. PC형의 완성은 그래서 스티브 워즈니액 플러스 빌 게이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결합해야죠. 빌 게이츠는 골수 너드입니다. 너드란 게 뭐냐면요. 요새로 하면 우리 뭐 마니아라고도 하고 덕후라고도 하죠. 이래서 PC형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피 문화는요. 실리콘밸리 정신으로 그대로 승화됩니다. 히피 문화와 실리콘밸리 생태계를 대비하면요. 히피 문화에서는 개인의 해방이 목표였어요. 실리콘밸리 생태계는 어떻게 돼요? 자유로운 직장 이동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또 히피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Do it yourself. 손으로 움직여서 해봐. 기술 스타트업들이죠. 그리고 공동체, 네트워크 협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적 삶이 히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빠른 실패 후 재기는 게 실토의 생태계죠. 결국 실험적 삶이죠. 히피 정신이 실리콘밸리 기업가 정신의 토대가 되고 한 회사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고 수천 개 회사가 경쟁 협력을 하는 거라서 실리콘밸리라는 건 히피가 만든 기술 유토피아의 실험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히피 정신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으로 변환하죠. 그래서 히피 정신이 PC혁명을 일으키고 컴퓨터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반도체 칩 제조업 등이 막 생기면서 여기에 거대 자본이 가세합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루어집니다. PC혁명 그리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숫자 경영이 완성됩니다. 8-6화에서는 인터넷이 숫자 경영을 완성시키는 주제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